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를 보실 건데 오늘 우리 현대차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약 400억 정도를 날려버리면서 이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리콜과 함께 무려 4만 대의 리콜과 함께 장남이 음주운전을 했다.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엄청난 악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대차 거래가 미친 듯이 늘고 있고요. 이렇게 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공매도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 공매도가 약 190억이고요. 어제만 해도 약 1천억이 넘는 공매도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매도가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역대급 공매도가 출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역대급 공매도가 출현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박민우 사장이 새로 신규 부임을 받으면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결국엔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전부 다 60만 원으로 올려가면서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대차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앞으로의 대응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간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진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승부수에 어떻게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오늘도 우리나라는 사상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어야겠죠. 결국엔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쟁취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결국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디서 온다? 그렇죠. 바로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께 오늘도 영상 마지막에 기회주를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잘 따르시면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 공매도가 역대급으로 출현이 되고요. 대차 거래, 즉 공매도가 터지기 전에 우리 대차 거래를 통해서 공매도의 대기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엄청난 물량이 공매도를 하겠습니다라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장 많이 터져 나왔을 1월 12일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주가가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3만 4천 대도 아니고요. 34만 대입니다. 엄청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리콜 같은 경우에도 내부 이물질의 유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는 결국엔 글로벌 완성차 탑5들 중에 우리 현대차는 약 3 정도로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완성차 탑5 중에 5년간 리콜이 없는 회사는 단 한 군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장남의 음주운전, 이건 진짜 악재인가요? 여러분들, 발생 시점이 언제였어요? 2021년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2021년에 나왔을 때 주가에 엄청나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여러분들 어떤 걸 바라봐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 기사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공매도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 고점 구간에서 나오는 당연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지금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는 어떤 기업이에요? 이제 시가총액이 뭐 100조에 다다릅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유통비율이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힘이 없다면 주가가 올라가기 무거운 종목이에요. 실제 여러분들 17% 터졌을 때 얼마가 터졌어요? 여러분들 4조 1,300억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4조 1,300억이라면 우리 여러분들께 4만 1,300분에게 1억씩 나눠주고 야 17% 장대 항목 하나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큰손들의 생각에서는 여러분들이 워낙에 많이 타고 있는 이 순간에 굳이 주가를 올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악재 기사들은 여러분의 심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공매도가 미친 척하고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콜은요, 실제 자신감인 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형주에서 오히려 리콜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 대형주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중소완정차 기업, 신생 EV 기업,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비용 때문이라도 오히려 리콜을 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콜은 뭐예요? 숨기지 않고 결함을 인지했고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러면서 비용을 감당할 체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는 어때요, 여러분들? 연간 뭐 수백만 대가 리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 디젤 게이트 이후에 정말 주가 폭락과 함께 정말 매출 감소 때문에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요. 리콜이 뭐예요? 거의 뭐 이벤트죠. 매월, 매년 이벤트처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콜은요, 주가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서 박민우 사장이 튀어나옵니다. 박민우 사장이 거물로 평가되게 되면서 결국엔 리콜과 엄청난 악재를 불구하고도 앞으로도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엄청난 인물로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 자체가 정치 가문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대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자율주행과 SDV의 컨트롤 타워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과 SDV의 컨트롤 타워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연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생산과 개발, 양산을 모든 걸 관통하는 최고 책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즉슨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박민우 사장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바로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과 제일 중요한 돈 되는 매출로 이어준 상용화를 만들어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양산으로 옮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괴물로 평가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현대차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현대차의 연구 개발의 가치를 올리겠다가 아니라 이젠 직접적으로 자율주행을 양산해서 결국 돈을 버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 그런 말은 즉슨 뭐다? 그렇죠.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엄청난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실 땐 수첩을 열고 꼭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중요한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바로 뉴스에 반응하는 겁니다. 박민우 사장이 현대차에서 AI 소프트웨어를 직접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만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터져 나온다면 이제 야 현대차 박민우 사장 뽑아놓고 가겠네. 테슬라 앞지르겠네. 일본차 저리 가라 하겠네. 라고 하면서 주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좋은 뉴스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시화입니다. 즉 뉴스를 통해서 기대감이 몰렸죠. 여기다가 실제 로드맵과 제품을 공개하면서 이제는 우리 양산송에서 2차종에다가 접목을 시킬 거야. 라고 하는 소식이 나온다면 이제는 진짜 매출의 가시화가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출 상승은 곧 주가 상승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가시화에 대한 프리미엄이 나온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2026년 1분기, 2분기 매출을 이렇게 달성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매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3단계에 따라서 주가 상승 재료가 살아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차가 뭐예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박민우 사장이요, 직접 승부수를 띄웁니다. 실제 분산된 자율주행 역량을 한 줄로 세우고 싶습니다. 조직 통합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싶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현대차는요, 그룹의 R&D 기술과 협력사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이런 따로 있기 때문에 실제 생산만 하고 있는 현대차다라고 하면서, 아니, 기술은 외주 주고 있고, 연구 개발은 따로 돼 있는데, 결국엔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야, 현대차 이거 테슬라나, 폭스바겐이나, 포드나, 이런 애들 따라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불안감부터 완전히 잠재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직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박민우 사장은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를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술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박민우 사장이 지금 현대차에 와서 그냥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양산 처리하고 매출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거쳤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엄청난 네트워킹이 앞으로는 다시 한번 생태계를 바꿀 수 있고 매출력을 바꿀 수 있고 기술력을 한 단계 점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현대차가 이젠 앞으로의 주가 상승 또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맹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민우 사장에 대한 이 승부수와 박민우 사장이 우리 현대차로 온다는 건 엄청난 호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첩에다 또 적어 놓으세요. 현대차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현대차의 목표가를요, SK증권은 55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은 6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DS는 50만 원, 교보는 48만 원, 다올은 47만 원, DB는 45만 원, 그리고 기타 외 증권사들은 42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목표가가 약 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어때요, 여러분들? 42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까지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렇죠.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50만 원까지 달성하면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증권사가 다 매도를 할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두산에너빌리티 원래 목표가가 뭐였어요? 목표가 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만 원 돌파하고 안착하고 다시 상승하죠. 이때 목표가를요, 4만 원과 5만 원 사이 대부분의 증권사가 5만 원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를 올리고 뚫어냅니다. 뚫고 나서 다시 5만 원 지지했는데 이때 목표가를요, 8만 원씩 다시 한번 지지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증권사가 목표가를 올렸다 해서 그 목표까지 다다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올리는 이유를 알아야지만 얘네들도 이 목표가에 다다랐을 때 8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올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증권사 목표가를 올린 이유 지금부터 받아 적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차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박민우 사장의 엄청난 뭐요? 주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고 주가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고 박민우 사장이 승부수를 거는 것도 자율주행이고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즉슨 뭐예요? 그렇죠. 자동차로 85조 원이고요. 로봇 가치가 이미 26조 원 돌파했답니다. 결국엔 맞아요. 4분의 1이에요. 벌써.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로봇이 이제는 옵션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 가치로 계산하기 시작을 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차의 폭발적인 시그널은 당연히 자율주행과 자동차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로봇에 대한 주가 상승은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과 자동차에 대한 상승과 더불어서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민우 사장님이 앞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건 당연히 자동차의 가치로서 올라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만 로봇은 또 증권사들이 바라보면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목표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왜 올리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목표가 이후에도 이렇게 더 큰 수익들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목표가들을 올린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현대차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이젠 피지컬 AI 시대의 주역으로 로봇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결국 로봇과 자율주행 멀티플 확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앞으로도 구글과 함께 생태계를 합류하면서 엔비디아, 구글 지금 양대 산맥이죠. 이 양대 산맥 생태계에 합류됐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이젠 자율주행과 로봇은 따로 다닐 수 없고 로봇과 자율주행은 따로따로 주가의 시너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거기를 통해서 공장 AI를 통해서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아니, 지금 CES를 통해서 우리 현대차가 엄청난 상승을 거듭한 지금 32만 5천 원부터는 여러분 어떤 걸 보여야 된다?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는 로봇을 대량 운용하는 AI 회사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에 현대차가 편입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 뭐 투자자산 운용사니까 여러분들께 막 제 뇌에 있는 것만 말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정말 많은데 아닙니다. 결국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증권사가 말씀하고 있는 거고 증권사도 이런 걸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ETF에 로봇 액티브 ETF가 있는데 로봇 액티브 ETF면 결국 로봇주입니다. 로봇주에 편입이 됐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를 무조건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으로만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꼭 알고 가세요. 지금 고점 구간에서 오늘 리콜 뉴스 나왔죠. 오너 이슈 터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는 60만 원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선 말도 안 되는 악재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왜? 결국엔 그렇죠, 여러분들. 대차 거래를 이렇게까지 바꿔가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돈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600억 터졌죠. 600억, 1000억, 720억, 430억, 300억 여러분들 몇백억이에요. 1000억이 그냥 훌쩍 넘어가죠. 이런 돈들을 다 공매도를 통해서 외국인들은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악재 기사 한 줄 정도는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기사,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현대차를 어떻게 해요?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로봇, 피지컬 AI 그리고 덤으로 자율주행 회사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기술적인 타점이다. 기술적인 타점으로서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4주 이동 평균선과 이격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때도 똑같은데 4주 이동 평균선과 이격이 발생됐을 때 어때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해보면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약에 42만 2천 원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죠. 즉 지금은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작정 상승하는 것보다 오히려 40만 원까지 건강한 조정이 한 번 더 나와주고 올라가는 게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신 분들과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의 계좌 차이는 정말 크게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막무가내로 올라가기만 바라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곧 대응이 안 되실 거고 그러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현대차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도와드리면서 우리 현대차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과 가장 빠른 급등 뉴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직접 빠르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2024년 2월 달부터 여러분도 함께 했습니다. 이때부터 같이 함께 했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정말 수익 쟁취할 수 있겠죠. 그만큼 지금부터의 대응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극대화하는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통방에서 우리 현대차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
계좌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선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결국 우리나라는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중에도 대장주를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장주를 같이 공략을 했는데 어떤 종목부터였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오늘 1월 15일 한화 시스템이 7% 급등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 비중 축소하면서 수익 챙기면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유진 로봇이었습니다. 유진 로봇이 오늘 10%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무려 98%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제가 비중을 추가 축소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어느 정도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 정도가 가라앉으면서 요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우리 삼영엠텍. 6% 급등이 나왔고 9월 3일 날 잡았죠. 68% 수익 구간에서 홀딩하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수페타시스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개걸스럽게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134% 수익권 달성했는데 홀딩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입니다. 우리 조선주 오늘 좋았는데 40% 급등하면서 당연히 홀딩해야겠죠. 왜? 사상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리고 포스코엠텍 22%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50% 수익을 쟁취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13,300원 잡으면서 오늘 50% 구간에서 비중 축소하고 수익을 일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휴림 로봇인데 휴림 로봇 18% 사상 신고가 돌파를 했죠. 이 구간에서 오늘 조금 수익 챙겼는데 휴림 로봇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테마주 그중에도 대장주 잡아가면서 계좌 차곡차곡 쌓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누르신 분들 계신다면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1분만 더 집중하셔서 이 종목 꼭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계좌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은 투자자산 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 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 세 가지의 삼죽 매력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5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 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 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 로보티스, 한국카본, 서현이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현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 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맨 아래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맨 아래에 이렇게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회주를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종목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이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인데 이 선물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맨 아래에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시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선 더 유익하고 더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 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